여러분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너스가 미쳤다. 지금 월급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직원들한테 주는 PS 성과급이요. 이게 기본급 2,964%, 30배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자, 연봉이 1억이면요. 보너스만 1억 4,820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 꽂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OPI도 DS 부분 47%에다가 특별 경영 성과금까지 붙여서 메모리 사업부 1인당 약 6억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보다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니는 직원이 더 낫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몸값이 치솟고 있는 이 반도체 인재를 길러낼 카이스트가요, 서울도 아니고 지금 대전도 아니고 평택 브레인시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반도체 전문 대학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인재들이 모일 곳, 그 인재를 가르칠 대학이 들어설 곳, 그게 평택의 한 동네라면은 이 동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4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반도체 인재가 몸값이 의사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카이스트는 왜 하필이면 평택을 골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평택 브레인시티에 관련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카이스트가 가세하면 지금 앞으로 어디가 뜰지, 이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평택을 보시는 눈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반도체 인재의 몸값이 왜 의사를 넘어서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AI가 완전 지금 난리죠. 이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특히 HBM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자, 이 엔비디아가 AI 칩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HBM이 없으면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이 2개 회사가 압도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가 한국에 HBM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들려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아무 사람이 아니라 박사급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SK하이닉스가 매년 성과급을 주는데요, 이게 작년 실적 기준으로요, 기본급의 2,964%입니다. 즉 기본급의 거의 3,0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PI까지 합치면 3,264%, 거의 33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작년 9월 달에 노사가 지금 또 하나 지금 바꿨거든요.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회사 영업이익의 지금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가져가는 새 제도입니다. 증권가 지금 컨센서스가요, 2026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대략 지금 22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새 제도에 도입을 하잖아요. 내년 초에 1인당 평균 성과급이요, 지금 세전 6억 3천까지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DS 부분 OPI가 지금 47%, 여기에 또 새로 신설한 특별 경영 성과급이 붙어가지고 메모리 사업부 1인당 약 6억 원 수준이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3억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차장급 한 명이요,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5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급 빼고 보너스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본급은 지금 따로 있고요. 게다가 박사급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 스톡 보상, 주거 지원까지 또 따로 붙습니다. 대학원생 시절부터 회사가 입도 선매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되는 것보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지금 입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입시판에 어떤 신조어까지 나왔느냐, 바로 의치한 반약수라고 하는 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반도체 학과,
약대, 수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반도체 이 학과가 약대랑 수의대까지 제쳤습니다. 모의 지원이 한 해에 지금 5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도체 쪽에 인기 있는 이 흐름이 결혼 시장까지 지금 갔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5월에 결혼정보회사 중에 한 곳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의사, 변호사, 공무원 같은 분들이 신랑감, 신부감 상위권에 늘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90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직원 배우자 지수가요, 원래 84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87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변호사 90점급에 지금 근접을 한 거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요. 이런 최고의 인재를 키워낼 대학이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지금 한복판에 들어섭니다. 카이스트가 여러분들 평택 브레인시티에 옵니다. 제가 잠깐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택 지제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고덕국제화 계획지구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평택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동 지역이 있고,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029년이라고 예정되어 있죠.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고덕을 가는 거나 이쪽 브레인시티를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로 브레인시티 한 자락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부지가 굉장히 크죠? 여기에 지금 2029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올해 카이스트 수시 경쟁률이요, 평균 8.47대 1이었거든요. 4년 연속 지금 상승세이고요. 반도체 학과는 별도 전형으로 100명을 따로 뽑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최상위 학생들이 그 캠퍼스에 들어가려고 지금 줄을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서 4년 대학원까지 가면 더 길게 거주를 하겠어요. 바로 평택입니다. 졸업하고는요, 어디 가요? 카이스트 평택 바로 옆에 있는 삼성 평택 캠퍼스로 가겠죠. 최고의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 바로 옆에 최고의 회사 한 동네 안에서 다 끝난다라는 거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던 일과 정확하게 지금 똑같은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이 칩스법으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지금 부활시키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다 반도체 공장은 짓는데 인재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인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는 한국의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의 몸값이 앞으로도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귀한 인재들이 어디로 출근할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평택시 고덕면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P1, P2, P3 라인 지금 가동 중이고 P4, P5, P6가 차례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를 풀 가동을 시키려면요, 수만 명의 지금 반도체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재를 어디서 키우고 어디서 데려와요? 평택 브레인시티에 있는 카이스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 들어가서 왜 카이스트가 평택을 골랐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평택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하면은 대전 아닙니까? 50년 가까이 대전에서 한국과학기술의 본산이었던 학교가 왜 갑자기 평택에 캠퍼스를 만든다는 걸까요? 평택 캠퍼스의 부지 규모가 대략 14만 평 정도 됩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시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요. 2029년에 대학 본부가 정식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생 300명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2036년이면요 3단계가 완료가 되는데,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행정 인력 다 합쳐서 연간 대략 8,000명 정도가 지금 상주할 거라고 카이스트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에 카이스트가 들어서면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 AI 중심의 대학원 중심 캠퍼스로 들어옵니다. 학부생 받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요,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박사급 인재를 키우는 곳입니다. 4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그리고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까지 같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평택이냐? 실리콘밸리 아시죠? 자,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에 있을까요? 바로 스탠퍼드 대학 때문입니다. 스탠퍼드가 인재를 길러내니까 그 인재들이 졸업을 하고 그 근처에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회사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중에 한 지역이 된 겁니다. 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MIT 옆에 캔들 스퀘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노바티스 전부 다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공식이라는 거죠. 대학이 인재를 만들고요. 인재가 또 회사를 만들고요. 회사가 모이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공식이 지금 정확하게 재현이 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 에 있습니다. 지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치고에서 지금 이제 지적도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평택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즉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가 여기 있는 거고요.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한 우리 반도체 최고 인재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곳과 이곳으로 지금 직장을 가겠죠. 말 그대로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과 일자리가 바로 인근에 붙어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지금 박사를 졸업하고 출퇴근 가는 거리 안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조용할 리가 없겠죠.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듯이 카이스트가 평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그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죠.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평택 브레인시티에서 지금 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브레인시티, 카이스트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갑자기 또 뜨는 건 아니죠. 평택은 이미 한번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2020년, 21년 이때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이스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들어오고 GTX-A가 뚫리게 되면 말 그대로 평택의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공개할 리치고가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만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파이낸스, 즉 주식과 경제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주식 리치고 서비스를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시군구 단위의 지금 수출 추적 화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지역 통계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금액으로 볼 거고요. 2년만 볼 거고요. 시 군구로 보겠습니다. 1등이 누구냐? 바로 아산시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2년 동안 3조 5천억에서 10조 4천억까지 거의 200% 수출액이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증가를 했고요. 2등이 누구냐? 바로 평택시입니다. 평택시가 지금 362%. 그래서 탑5. 요게 이제 2년 동안의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속도로 평택의 수출이 증가하는 걸 아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왜? 용인에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반도체가 먹여 살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과 용인에 얼마나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아마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 1등이 아산이고요. 2등 평택, 3등 이천, 4등 청주, 5등이 용인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다 어떤 지역입니까?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1등 아산, 아산은 반도체 기업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삼성 디스플레이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상세를 눌러보겠습니다. 특정 지역과 관련한 반도체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 수출 금액이 가장 큰데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의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이 수출의 9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평택 화성에서 만든 메모리 칩이 아산에서 패키징이 되어서 글로벌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의 수출 금액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결국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평택 화성에서 이 메모리 칩을 다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산에서는 패키징만 해서 출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 동안의 수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바로 평택입니다. 금액도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카이스트나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이 지금 안 들어왔죠. 그런데도 이런 호재들이 지금 실현이 되기 전에도 이미 평택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지금 산업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호재가 지금 줄을 섰죠. 여기에 또 국제학교도 또 평택 고독에 또 들어설 예정이죠.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곧 옵니다가 아니라 호재가 지금 이미 이 순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를 봐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죠.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평택 캠퍼스 라인이요. P1, P2, P3가 지금 가동 중이고 P4, P5, P6까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P5 라인 하나에만 지금 60조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6공장까지 다 완공이 되면요. 일자리만 무려 21만 개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택 캠퍼스의 임직원, 협력사 다 포함해서 대략 7만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P5 완공 시점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6공장은 2030년에 다 끝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평택에 살겠죠. 직주근접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평택은 아직은 좀 불편하지 않냐?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일단 평택 지제역에 지금 GTX가 들어올 예정이죠. 국제학교가 또 들어설 예정이고요. 국제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국제학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들어서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또 들어서고 카이스트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완성이 될 거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대학원 그리고 5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동네에 다 들어옵니다. 교통까지 좋아지죠. 그래서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2년 3년 지났을 때의 평택의 모습 그리고 브레인시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재들이 현실화되는 순간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미 늦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사를 결정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직장, 교육, 의료입니다. 이 세 개가 평택의 브레인시티에 이 세 개에 한꺼번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조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단순한 부동산 호재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 자체가 완전 한 단계 이상 점프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카이스트까지 가세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영향이 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영향권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1차 영향권은 바로 브레인시티 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분양이 되고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워낙 많은 분양 물량이 있다 보니까 미분양이 좀 있고 하지만 카이스트 캠퍼스가 직접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 평택 브레인시티의 내부의 위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영향권은 바로 고독 신도시와 도일동 그리고 평택역 인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과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퇴근 1차 권역이고요. 카이스트의 교수분들 또 연구원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아마도 학원가 그리고 학교, 병원 다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바로 또 고독 일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영향권이 청북 그리고 진이, 서정리 일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직 상대적으로 조금 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카이스트 캠퍼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평택의 삼성의 반도체 공장들이 계속해서 가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는 아마도 파급 효과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더라도 조금은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동네 자체가 바뀌는 지역들에 대한 지역 분석이지 뭔가 단지를 추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치고 TV는 데이터로 지역을 보는 그런 채널인 거 다들 아시죠? 단지별 판단은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시기 그리고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은요, 지금 반도체 인재의 보너스를 거의 의사 1년 수입이나 그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이거는 그리고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인재를 길러낼 카이스트가 대전이 아닌 평택 브레인시티에 바로 반도체 대학원을 세웁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요, 카이스트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대학교, 병원, 그래서 교육과 의료까지 다 갖춰진 이런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2, 3년 정도 후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향권은 브레인시티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덕, 도일동, 청북, 진지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듯이 카이스트가 평택의 위상을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에 따라서 기회의 크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치고 TV는 부동산, 주식, 미래 산업을 같은 데이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부동산 지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더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